세상이 급속도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정보가 넘쳐나고 그 파급속도 또한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에는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들이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지칭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쁜 사람 같으면 아무나 이렇게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정보는 많아도 정말 헷갈리는 상황이 된 거죠. 물론 일반 사람들도 나쁜 짓을 하고 타인한테 피해를 주지만 그렇다고 일반 사람들에게 이런 명칭을 쉽게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부를까요? 일반 사람들과 차이점은 뭘까? 그 이유는 뭘까? 바로 그 부분이 궁금해집니다. 과연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또라빗이 과학적 심리학적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세상에, 와, 연구한 자료의 양도 엄청나고 의견도 여러 가지로 나뉘더군요. 결국 또라빗이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내린 핵심이 되는 결론은 이겁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는 중요한 단 한 가지가 없습니다. 바로 양심입니다. 그 양심을 또라빗 방식으로 쉽게 설명하면 사람이 타고나는 양심의 양이 한 숟가락에서 10숟가락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한 숟가락, 어떤 사람은 2숟가락, 정말 양심이 많은 사람은 10숟가락을 타고납니다. 타고난 양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강하게 작용하겠죠. 근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는 뇌 안에 양심이 하나도 없는, 아예 없는 텅 빈 상태. 양심이라곤 먼지 한 털만큼도 없고 숟가락에 담을 게 아예 없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나는 강아지도 뇌의 크기는 작지만 사람보다 지능은 낮지만 양심이 있고 사람과 정서적 교감을 하는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양심은 뇌에서 사랑과 동정심이 있는 감정의 영역에 있습니다. 양심은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고 마음에서 명령을 내려 죄짓지 못하게 막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거나 스스로가 선한 사람이라는 100% 확신이 없습니다. 나쁜 짓을 하기 전에 갈등하게 되죠. 양심이 너무 소량이 있어서 갈등하다가 결국 잘못을 했다고 해도 마음 어딘가에서 수치심이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벌 받으려고 하고 책임도 집니다. 자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피해를 줬다. 그러면 당연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는 50%에서 70%까지 유전이 되며 선천적으로 타고납니다. 과학적으로 뇌의 특정 부분이 일반인보다 비활성화되어 있다고도 하고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안 나온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원인이 뭐든 그들은 뇌의 어딘가에 반드시 있어야 할 양심, 바로 그 양심이 아예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첫 번째 면죄부, 양심이 없다, 브레이크가 없다. 그러니까 어쩌라고. 근데 양심이 없지, 지능도 없나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경험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지, 무엇이 잘못인지, 잘못하면 혼나는 거 압니다. 사람은 교육도 받습니다. 가정, 학교, 사회에서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 배우니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면 감옥 간다는 거 지식으로 다 알게 되는데 양심 브레이크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사람들 많이 보는 곳에서 자기보다 강자를 공격하나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감옥에 있나요? 감옥 가는 건 싫으니까 안 들키고 오래 못된 짓을 계속하고 싶은데 감옥 가면 못하니까 그게 싫은 거지. 이렇게 다 알고 있으면서 못된 짓인지 너무 잘하는데 일부러 고의적으로 수위 조절해가면서 일부러 하는 겁니다. 양심이 없으면 수치심도 없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뻔뻔합니다. 난 항상 100% 오라. 내가 맞다고. 세상에 나보다 착한 사람 있어? 항상 니들이 나쁜 거지. 난 착해. 타인한테 공감? 그게 뭐? 니들은 내 맘 알아? 뭐, 어쩌라고. 아, 맞다. 두 번째 문제부. 타인의 감정에 공감 못한다고 우기던데. 그럼 몸이 아파도 다쳐도 아무런 고통을 못 느낀다고? 몸과 마음의 통점은 뇌의 같은 부위에 있는데? 그럼 뇌에 통점이 아예 없다고? 지들은 입에 쌍욕 달고 살고 남 깎아내리고 상처 주는 게 일상인데 반대로 쌍욕 한마디라도 듣게 된다면? 지적질 한 번이라도 당하면? 누군 얼굴 벌게져서 받은 상처가 너무나 크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지 가슴 팡팡 치고 지 손으로 지 머리카락 다 쥐어뜯고 누군 절대 잊을 수 없다고 죽여버린다고 복수의 칼을 박박 갈면서 남은 고통을 당하건 말건 상관없고 오히려 고통을 많이 받을수록 재밌어 하면서 감정이 없어서 공감을 못해서 남의 고통은 몰라서 그랬다고 잡아뗍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남의 감정, 타인의 고통은 남의 감정이니까, 남의 고통이니까 알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각종 무기 풀로 장착하고 사람 죽을 때까지 패면서 읍스 어쩌다가 우연히 정말 우연히 한 대 맞았다? 아니 안 맞았어도 기분이 안 좋거나 짜증이 올라오면 바로 공격 들어갑니다. 공격할 힘이 모자라면 주변 사람들 전부 끌어들이고 죽을 만큼 아프다고 대굴대굴 굴러다니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열폭하고 자해하고 고소하고 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지들은 누가 아주 살짝만 건드려도 마상 입었네. 존심 상하네. 아파 죽겠다고. 자, 여기서 전문 용어 나갑니다. GR. 길길이 뛰면서 남들은 지들 때문에 몸과 마음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데 타인의 아픔을 못 느껴서 타인에 대한 공감을 못해 몰라서 괴롭혀. 그렇게 타인의 감정을 모른다면서 사람들 표정 변화는 어떻게 귀신같이 파악하고 맞추는데 분리하면 무조건 내가 언제 전부 모른다고 잡아떼면 되는 거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전부 다 우리에 대해 엄청나게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 극악무도한 범죄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 입히는 온갖 범죄를 저지릅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교묘하고 교활하게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그 시작, 그 뿌리의 근원은 악입니다. 이하 통칭 악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일 짜증나는 것은 양심 있고 선해서 배려하는 사람들일수록 악인들의 타겟 1순위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흡혈귀처럼 우리한테 붙어서 귀를 쪽쪽 빨아먹습니다. 귀의 종류는 엄청나게 다양한데 그게 그들의 먹이입니다. 사악한 늑대가 선한 양의 탈을 쓰고 슬며시 숨어들어와 공격하는데 악인들의 상황별 표정 연기, 톡칭, 착한 척, 불쌍한 척, 예쁜 척, 배우질에 사람들 그냥 다 속아요. 이렇게 착하고 좋은 모습으로 다가와서 전혀 눈치 못 채도록 독을 계속 뿌립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에 악인의 독성에 중독되고 상처받고 열받아서 못 참으면 건강이 악화되거나 결국 죽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악인들은 양심은 없지만 이성적인, 도덕적, 윤리적 판단은 가능하고 감정은 있지만 타인의 감정은 아예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고의적으로 괴롭혀 양심 있는 사람들의 피를 말려서 죽입니다. 이런 악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다가오는지, 어떻게 괴롭히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또라빗의 레마미아에서 하나씩 하나씩 전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바이.